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미국 메이저리그 김광현 선수가 오늘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를 했고요. 토론토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는 팀과 지역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축구 선수들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죠. 세계 대중음악계는 BTS 등 우리 뮤지션들이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이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스타들의 뒤안길에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선수와 연습생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는 불참하고 별도의 훈련과 연습, 경쟁에 내몰린 이들 중 대다수가 부상이나 불운 혹은 가난으로 중도 탈락합니다. 승자 독식하는 특성상 탈락자와 패배자를 위한 길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뒤늦게 10년이나 뒤진 공부나 기술 취득의 길을 따라가긴 너무 버겁습니다. 스타들이 가장 빛나는 지금이 그늘을 살펴볼 적기입니다. 스포츠와 예술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열정을 불태우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도 탈락하거나 대성하지 못한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와 협회, 업계의 맹성과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인간다운 세상이 우리 모두의 꿈이니까요. 9월 15일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맛있다 밴드가 부른 돌멩이 듣고 오셨습니다. 0815님, 오늘도 선곡이 무척 좋네요. 선곡은 표디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오늘의 표정은 글도 제가 쓰고요. 선곡도 제가 합니다. 온전히 제 시간입니다. 9811님, 맞아요. 승자만 보이기에 모르지만 중도 탈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체육을 했더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먹고 삽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었던 야구 선수들,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 했던 친구들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고 싶네요.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뭘 하시든지 간에. 안현희님, 매일 팟캐스트로 다음날 들었는데 오늘은 아이들 저녁 주고 얼른 이어폰 끼고 설거지하면서 들어요. 표창원님, 진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현희님, 아이들과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세 분 모두에게 바나나킥 제가 쏩니다. 광고 듣고 영화로 만난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영화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기다려진다. 영화로 만난 세계.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임주리 기자는 국제 뉴스가 많은 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날이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없는 날이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뭐그 네. 윗분들한테 혼나겠죠? 네. 없는 날보다는 네. 좀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음. 소식이 있는 날이 아. 있으면 좋은데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게요. 뭐 그런 건 있잖아요. BTS가 그런 거 볼 때 빌보드 신납니다. 탑 네. 1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뉴스는 국제 뉴스보다 그 연예부에서 문화 뉴스, 먼저, 맞아. 그렇죠? 네네. 문화에서 먼저. 네. 그렇군요. 네, 임주리 기자가 준비해온 국제 뉴스들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만년 2인자 스가 일본 총리 된다.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어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거의 뭐 사실상이죠. 차기 일본 총리로 확정됐다. 이런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내일 임시국회 표결이란 절차만 거치면 일본 총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확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로써 지난 2012년 12월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7년 9개월 만에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뉴스의 주인공인 스가 관방장관 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네, 스가는 1948년생이죠. 올해 만 72세인 노장 정치인입니다. 어허. 스가를 두고 자수성가, 흑수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딸기 농장을 하던 분홍의 아들이라고 해요. 음. 네, 그럼에도 이 자수성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은 네. 나는 가업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선을 긋고 집을 나온 이후에 네. 이 세습 정치인이 유독 많은 일본 사회에서 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인데요. 아하. 좀 세습 정치와 파벌 정치를 비판하면서 본인이 약간 흑수저, 자수성가 이미지를 즐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대로 된 흑수저라기보다는 정치권 내에서 그렇죠. 뭐 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이 혼자서 큰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 워낙 세습 정치가 좀 많아서 세습 정치인이 많아서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특유의 세습 정치, 파벌 정치를 스가 요시히데가 뭐 비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관방장관으로 이러면서 그다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방장관으로 일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여러 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에 언론인 단체에 특정한 기자가 정례회견에서 자꾸 문제 행동을 일삼는다. 어허. 이 문제를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서 엄청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에서 난리 나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네. 이제 근데 이것과 별개로 정책적으로는 좀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사실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총리가 누가 되든 뭐 별로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아닌데 문제는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일본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자민당 지지율이 확 올랐는데요. 그랬나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스가가 아베 정권의 정책과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스가 장관 이제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사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아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예 못을 박아버리네요, 이분이. 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이래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임기가 지금 갑자기 이제 아베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면서 남은 임기가 1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의회를 해산해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니까 네. 뭐 총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네. 그러면 새로 네. 긴 임기를 다시 확정받으면서 네. 스가 자신만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본인이 뭐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해서 압승을 일군 다음에 또 이제 총리를 더 오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망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내다보고 그 이유를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 서로에게 좋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 과거다 있겠어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피해자 당연하죠. 나라에서. 네, 일본 네. 내에서 조금 자기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네. 우리가 거기에 좀 발맞춰 주면 참 이게 안 될까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참, 네. 네. 예.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트럼프 때리는 책 또 나왔다. 전설의 기자 신간 논란. 예.
이 코너에 자주 등장하는 네, 아주 그 주연 배우죠. 네. 트럼프. 지금 미국은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다른 일로 곤혹스러워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설의 기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죠.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이 신간 출간을 앞두고 그 일부 내용이 미리 보도되면서 미국 정계를 강타했습니다. 네. 출간일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책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 우드워드는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취재해서 낸 책 공포에 이어서 2년 만에 또 트럼프를 다룬 책을 낸 건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책은 트럼프를 직접 인터뷰한 결과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8차례나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2년 전 낸 책 공포,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을 해서 화제를 끌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그러면 인터뷰의 입장을 고려한 우호적인 이런 내용이 담겼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우드워드의 결론은 2년 전과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책 제목대로 경로를 하고 있고요. 네. 숨긴 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이 인터뷰 내용이 다 녹음이 됐거든요. 네. 녹음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만 숨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밥 우드워드 기자도 알면서 숨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우드워드가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대통령을 통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 당시에 그걸 보도를 했어야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드워드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밥 우드워드는 매우 조심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반도 정세 관련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우리 문제인데 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을 빼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 철수. 네,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이긴 해요. 예, 네, 예. 주한미군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일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라고 비속어를 써가면서 매우 친해졌다고 과시를 했던 일, 그리고 김 위원장이 한국군은 내 적수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애들 얘기 같네요. 들어보니까. 쟤 나한테 안 돼, 이런 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편지 27통이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25통 정도가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해요. 책을 네.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을 심각하게 봤던 몇 년 전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보도들이 이제 국내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예, 오늘 이 기사 봤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오역이다라는 지금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핵무기 80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네네, 있던데요. 그 기사 이제 보셨을 텐데 오역이라는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 전문과 그 맥락을 모두 확인해야지 이 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이제 정식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네. 또 해석, 번역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정확히 파악하기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네. 처음에 오역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문을 보고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아하. 좀 수습에 나섰을 정도니까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곁들여볼 영화는 뭡니까? 네,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 무려 18차례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척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요, 트럼프가. 오. 그만큼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예. 이 우드워드가 누구냐면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을 끌어내린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죠. 워터게이트, 네. 딥스로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만 77세인 이 전설의 기자가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실 텐데 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란 영화가 바로 우드워드와 동료 칼 번스타인의 워터게이트 취재기를 담은 영화예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 프리퀄격인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정말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더 포스트. 네. 이거 E.T.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거죠?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톰 행크스,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데 이 조합만 들어도 게임 끝이죠. 예. 네. 톰 행크스, 메릴 스트립. 네. 전설의 배우들이죠. 이 영화는 19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한 백악관과 이를 저격한 워싱턴 포스트, 이제 즉 미국 언론의 치열한 싸움을 다룬 수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하고도 맥락이 닿아 있는 영화인데요. 아하. 미국 언론은 최대 권력인 대통령과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는가 이거를 정말 생생히 보여주는 무엇보다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득 만약 한국에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어 임주리 기자가 단독으로 대통령을 18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상당 시간 지나서 책으로 낸다면 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소식 제목은 뭡니까? 그리스 터키 싸움에 프랑스가 왜 꼈을까? 그리스와 터키 싸움에 프랑스가 어떤 일인 거죠? 네, 시작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네. 터키가 그리스와 영유권 분쟁 중인 해역에서 가스전, 천연가스가 나오는 지역이죠. 네. 가스전 탐사에 나서자 그리스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허. 터키와 그리스군이 대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가 그리스 편을 들면서 전함과 폭격기를 보내고 그리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터키는 지중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맞불을 놨고요. 어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프랑스랑 터키 정상 간의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터키 너네는 왜 자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이 아닌 것처럼 구냐? 너네 맘대로 하니? 어허. 너네를 동지중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어. 아하.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좀 건들지 마. 이렇게 발끈하고 아하. 지금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리스와 터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인 앙숙이잖아요. 네. 우리 뭐 한일 관계 못지않게 네, 네. 또 키프로스 사이 이 영토 분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도대체 여기 왜 끼어든 거죠? 이곳이 바로 지중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아. 프랑스가 중동과 지중해에서 정말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싶어 해요. 음. 역사적으로 보면 지중해는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이 충돌하고 네. 또 그리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문명이 충돌하고 아하. 또 지금은 그리스와 터키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옛날 서구 문명에서는 지중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자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예. 지중해는 지금도 역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이 지중해를 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프랑스는 당연히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중동과 지중해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프랑스가 이 터키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뭐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뭐 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그러게요. 네, 마치 그 나라 대통령처럼 왜 달려가서. 저기가 있지? 마크롱 네, 이런 네. 의문이 막 의아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베이루트 시민들은 되게 막 손뼉 치고 반기고 그러던데요. 레바논 정부가 너무 못해서요. 아. 네, 너무 못해서 오히려 이제 마크롱이 우리 대통령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반면에서는 음흠. 프랑스가 뭐 옛날 여기가 아직도 자기네 식민지인 줄 아나 이런 그런 반응도 소리도 있었습니다. 있나요? 예. 있겠죠, 당연히. 네네 아하. 그런 시선도 있긴 있었습니다. 음. 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만큼 프랑스는 중동과 지중해에서 좀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고 네. 터키 역시 지중해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음. 지금 터키가 에너지를 러시아에 거의 기대고 있는데 네. 불안하잖아요. 예. 한 나라에만 기댄다는 건.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내 패권 역시 에르도안이 욕심내고 있는 아하.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참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터키는 우리나라랑 그 6.25 전쟁에서의 어떤 혈맹 네. 이런 관계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투자도 하고 우리 기업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 역시 무시 못할 대단히 우리와 교류도 많고 네. 중요한 나라인데 네. 둘이 또 관계가 안 좋으면 네. 우리한테 또 마치 미중 무역 갈등처럼 네. 우리한테 또 안 좋은 게 생기고 우리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할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아. 분명히 말씀하신 예. 이슈를 계속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지금 마크롱은 이제 갓 40대 초반에 대단히 젊은 네. 지도자고 네, 네. 에르도안은 아주 그 강력한 그 이슬람 네.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네.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뭐 정책도 많이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과연 이 양자 간의 힘싸움 누가 이길지 임주리 기자는 어떠세요? 누가 더 결국 장기적으로 좀 우월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터키가 지질 조사선을 귀환시키면서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네. 천연가스 탐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역시 강경하게 나오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프랑스랑 터키가 둘 다 만만치 않게 강한 국가들이어서 예.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는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 네. 미국이 강렬한 지도력으로 전 세계를 쥐어 잡고 있을 때는 이런 네. 일이 좀 줄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나 싶은데 네, 좀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중동에서 여러 나라들이 좀 으르렁대고 있는 게 예. 미국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아하.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네. 미국이 더 이상 해외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니까요. 네. 아. 네, 백성준 님이 바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프랑스가 왜 그리스 편을 드나 의아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거군요. 이해득실 참 무섭습니다. 네. 국제관계는 정말 이해득실 아니겠습니까? 네. 국익 이게 최우선이고요. 맞아요. 네. 9193님 주리 기자님에게 별점 5개를 네 주리 감사합니다. 러브 해주셨고요. 재밌어서 팝콘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처럼 듣고 계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인데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임주리 기자의 한 줄 평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가 장관 이제 총리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아 예. 네, 전임자보다 사려 깊고 현명한 행보로 전임자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강렬히 바랍니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사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잠시 접어뒀던 우산, 다시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 중부지방과 전남 쪽 비가 확대가 되겠고요. 이 비는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고 특히 낮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길진 않겠습니다.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제주는 최고 80, 다른 지역은 5에서 50mm의 강수량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선선하게 출발해서 25도의 한낮 기온 예상되고요. 광주는 26도, 대구는 27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여전히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 구간도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부곡부터 군포, 월곶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인천 쪽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민자혁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더풀 라디오 강수지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시 5분에 만나요. 지난주에 시작한 따끈따끈한 코너죠. 라디오 체헐리즘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형도 기자가 어떤 특별한 체험기를 들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남형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영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그래도 좋은 날씨가 좀 이어져서 그러게요. 네, 진짜 가을이더라고요. 하늘 보면서 무탈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정말 그 화제였던 롯데타워 창문 닦기 네, 그 체험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체험 들려주실 예정입니까? 오늘은 자영업자분들 만나면서 네, 소비도 하고 손편지로 응원도 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찾아가신 건가요? 네, 가서 이제 사드리기도 하고 네. 또 응원도 드리고. 예, 더 좀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기사로 조금이나마 소비를 하고 손편지로 응원을 하면 그걸 보신 분들도 이제 각자 동네 가게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힘을 합하면 좀 힘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코로나19로 이제 자영업자분들 어렵다는 말씀이야 많이 우리가 하고 듣고 하니까 찾아가시는 건 어떤 뭐 예상도 되는데 손편지는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으로 드리면은 그 찰나에만 이제 힘을 드릴 수 있지만 손편지로 남기면 이게 힘든 기간이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꺼내고 싶을 때 한 번씩 더 읽으면 그때마다 힘을 좀 얻으시지 않을까 해서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어려울 땐 아날로그 감성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상인분들을 여러 분 만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다녀오셨죠? 뭐 성북동에 있는 오래된 문방구도 가고, 문방구, 김밥집, 그리고 남대문 시장의 카페, 뭐 가게들, 그리고 분식집, 그리고 이대 앞에 상권 뭐 카페, 저희 동네 헬스장까지 해서 이렇게 좀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곳들이 대부분 이번에 코로나19로 크게 타격 입은 업종들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업종, 어떤 곳이 가장 좀 힘드시던가요?
특히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분이 나오셨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관광객이 끊겨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의 한 20-30년 동안 오래 그 장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최악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관광객들도 다 그걸 접하시고 또는 뭐 가이드분이나 네. 관광 여행업소들에서도 이렇게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떤 이야기들 주로 이 상인분들이 하시던가요? 거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네. 20년 동안 장사하신 커피 가게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다 진짜 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여기는 유령 도시다. 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유령 도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대부분 다니면서 보니까 가게들이 다 한산하고 그리고 좀 멍하니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뭐 꾸벅꾸벅 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문을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분위기가 조금만 다녀봐도 어떤지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4921님 바로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남대문 마실 나가는 거 참 좋아했는데 안 간 지 반년 넘었네요. 기자님 얘기 들으니 왠지 주말에 한번 가봐야지 싶어요. 갈치조림 먹고 오고 싶네요. 글쎄요,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남대문 시장 다들 힘드실 텐데 그 중에서도 혹시 뭐 더 힘드시다거나 좀 특색이 있다거나 이런 곳도 좀 있을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주로 뭐 좋아하는 물건들을 파는 곳이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분들이 안 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허니버터, 아몬드 이런 거나 김 같은 거는 관광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오시니까 그분들은 장사가 더 안 되시고 힘드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주얼리 상점 이런 곳들도 관광객들이 많이 사주시던 곳인데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분위기가. 뭐 남대문 시장에서는 어떤 거 사오셨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게 군복 반팔 어쩐지 좀 티셔츠인데요. 뭔가 낯익다 싶었는데 그 티셔츠가 그 소위 말하는 국방색이 조금 노란색 비슷하게 나는 맞습니다. 병영에서 입는 그 병사들의 그 셔츠네요. 네, 미군이 입는 군복이 육군이 입는 군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13,000원에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내 선물로 귀걸이 같은 것도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선물해 줬더니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다니면서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새우볶음밥이나 뭐 커피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것도 김이랑 사올 수 있는 것들 많이 소비해 봤습니다. 그게다 뭐 그 회사에서 취재비로 주신 걸로 산 거는 아닐 테고요. 제가 자비로 네, 직접 구입했습니다. 정말 착한 소비 하셨네요. 7712님 기자님 많이 쓰셨겠어요. 그거 잘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 주시고 계세요. 상인들한테 손편지 써서 드렸는데 어떤 내용 주로 쓰셨습니까? 이제 제가 소비하면서 응원하고 싶은 피드백하고 이제 그 가게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의 손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썼는데 뭐 예를 들면 김밥집 같은 경우면 진짜 속이 꽉 차 있는 김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분께서도 이런 동네 김밥이 어딨냐, 여긴 진짜 없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은 이제 그걸 손편지에다가 적어놓고 커피도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편지에다가 제가 커피를 좀 아는데 많이 마셔봐서 아는데 여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또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좀 힘이 되실 만한 응원의 글들을 좀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손편지를 가끔 받거든요. 중학생들도 보내주시고 또 뭐 아주머니들, 또 어르신들 손편지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드리나, 그 요새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렇게 메시지 등으로 오시면 바로 어떤 뭐 답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편지는 때론 주소도 안 쓰고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얘기해서 참 그렇던데 어떤가요? 우리 남영도 기자가 손편지를 써서 드리니까 상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 무표정하게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드리는 순간에 떠오르는 그 웃으시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사실은 읽으시기 전에 쑥스러워서 뒤돌아서
막 나오고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게 기사가 나간 다음에 네. 이대 그 카페 사장님이 네. SNS에다가 제 손편지를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힘이 났다고 하시면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댓글 남겨드리고 네, 또 댓글 가겠다고. 남기셨어요? 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연결돼서 네. 두 감성이 만났네요. 네,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사실 하나씩은 좀 마음속 가게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 가게는 계속 있어야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네. 남영도 기자에게도 그런 문 닫으면 안 있습니다. 되는 가게 그런 게 있나요? 네, 제가 금요일 네. 불금 밤에 이제 유독 자주 찾는 동네 즉석 떡볶이 가게가 있어요. 즉석 떡볶이. 네. 프랜차이즈 아니고요? 네, 즉석 떡볶이 동네 가게인데 예. 거기가 네.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내랑 이제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한 조의 회포를 풀면 되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무뚝뚝하신데 정 많은 사장님이 또 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막 잔소리 많이 하시고 먹는 방법. 네. 맞아. 예. 뚜껑 막 열지 말라고 막 맞아요. 잔소리 예, 하시고 예. 미리 열면 안 돼. 뭐 네. 이런 거. 거기 정말 좋아하는 가게여서 네. 이 가게는 진짜 매번 이제 피로를 딱 푸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막 응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많이 힘드시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예, 최근에도 한번 갔었는데 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정말 절반 이하로 항상 꽉 차 있는 가게였는데 그런 예. 거 보고 사장님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번 체험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벌써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 한 분만 꼽으라면 힘드시겠지만 남대문 시장에 할머니 김밥 분식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김밥 분식. 네. 예. 거기 사실 점심을 먹은 뒤여서 제가 뭐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옆 가게 사장님이 네. 그 가게가 아니라 그 옆 가게 사장님이 여기 분식집 진짜 맛있다고 들어가 보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옆 가게 사장님이. 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들어가서 새우김 볶음밥을 먹었는데 네. 그 사장님은 또 그래도 우리 가게는 그나마 낫다고 하시면서 예. 다른 가게 더 힘든 가게들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른 분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예.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이 더 기억에 나고 이런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그나마 좀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들 힘드시지만 네. 누군가를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뭔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말씀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응원이라도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아끼는 가게 응원의 손편지 한번 네. 제 손글씨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도 한번 전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네. 따뜻한 체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김현철이 부른 동네 흐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저도 동네 작은 가게들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린 비 작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분합니다. 장태는 갑자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두드려 차가 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호흡은 완전히 빨라졌으며 더 이상 우아한 사업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디에서 찾아온 미친 노인에게 의지하고 몇 마디 중상오략으로 그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양. 왜 증거가 없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증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사납게 소리쳤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라고 그리고 우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마 우리 아버지도 모르실 것 같다며 영상을 껐습니다. 저 미는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장 가문과의 협력 초기부터 아버지의 탐욕과 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불법 자산 양도, 위조 도서 제작,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 완전히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장텐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그곳은 부모님이 몰래 두고 온 낡은 집이다. 김비서, 스타 아버지가 직접 몸을 디자인했다. 텐의 치아가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는 굳건히 서려면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 해에 루 NGOC 마일을 통해서라도 그 집의 빨간 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집의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반년 전 조용히 집 소유권을 되찾은 뒤 한 달여에 걸쳐 찾아낸 증거를 모두 없애는 것. 비밀 칸은 20년 동안 작동 제품 아래 봉건적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장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텐의 이빨을 볼 때 그의 눈은 여전히 내가 고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헤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